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가지 재료를 보면 악재가 좀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미중 마찰이 다시 시작됐고요. 지난 주말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등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3천을 꿋꿋이 지켜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서부터 본격화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별다리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S&P는 좀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미국 시장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와 있죠. 예. 뭐 지난 주말 잘 마무리는 됐고 또 휴일을 지나면서 뭐 또 그 캐치 펀드의 마진콜에 의한 뭐 대규모 블락딜, 예. 매물 압박, 뭐 매물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좀 어수선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좀 중요한 것은 뭐 상당히 호재와 악재가 지금 뭐 교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시장을 그래도 좀 말씀하셨듯이 S&P 500이라든지 다우 쪽에 예. 조금 더 강세를 실어준, 힘을 실어준 요인은 예. 경제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예. 특히 뭐 주말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84.9인가요? 그러면 작년 코로나 이전 뭐 2020년 3월 예. 고점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다 소비 심리는 거의, 예. 개선됐다라는 예. 회복됐다는 거고요. 또 뭐 이번 주에 아무튼 뭐 고용 지표가 또 3월 고용 지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거의 60만 건 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전달 그러니까 2월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일자리 수 창출이 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서프라이즈한 경제 지표의 개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은 더 경기 쪽에 좀 비중이 큰 다우라든지 S&P 500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요인들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이 물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또 반대쪽에 이제 그렇죠. 악재 요인으로 예, 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의 비용은 치러야 되는 네,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지난주에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바닥에서 보면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0.6 정도에서 지금 1.6이니까요. 예. 1.7 정도니까 거의 1%포인트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준의 정책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인데요. 그 푹 꺼진 그 2007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대체로 이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밴드가 레인지가 최대한 400bp, 예. 4% 포인트 정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로 금리 하에서도 뭐 국채 10년물이 지금 1.7에서 뭐 한 3%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 그렇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빨리 회복되면 될수록 반대쪽에서는 이제 금리의 상승 압박을 지금 어떻게 증시가 낼 것인가라는 예. 부분에 이제 과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은 뭐 최근에 모양 보는 것처럼 별다리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고 경기 쪽에 훨씬 더 포인트가 더 주는 다우지수나 또는 S&P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괜찮고 이런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가 금리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금리, 특히 이제 뭐 유럽의 금리도 어느 정도 오르고는 있지만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이 관심거리인데 현재까지는 보면 신흥국의 환율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그 압박의 강도는 높아질 거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의 금리 상승이 신흥국 환율에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뭐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신흥국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신흥국도 지금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 코로나19로 또 재정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신흥국 쪽에서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다 통화의 기축성이 없는 어찌 보면 뭐 달러를 조달하는데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져도 좀 그 외화 조달이 어려워진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고통을 겪는 신흥국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이 빚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압박이 큽니다. 예. 그런데 뭐 또한 또 양날의 검인 게 뭐 신흥국은 또 경기가 좋을 때 뭐 경기도 신흥국 경기도 좋아지고 그렇죠. 네, 예. 또 뭐 국제 수지도 경상 수지도 좋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거의 40%에서 몇 년 전보다 한 65%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좀 나라별로 뜯어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 터키 뭐 이런 국가들은 지금 환율의 평가 절하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최근에 금리를 예. 인상을 하고 있죠. 인상했습니다. 예. 브라질 같은 경우도 0.75%나 단번에 인상했고요. 예. 지난주에. 이처럼 굉장히 지금 고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을 예. 지금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외환 사정이라든지 국가 부채라든지 또 코로나19의 또 방역이나 백신 접종 이런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입니다. 예. 한국, 뭐 대만,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인도까지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자금의 어떤 흐름을 보시더라도 좀 쓸만한 신흥국이 마땅한 투자할 만한 신흥국이 없다 보니 예. 아세아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상대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도 아시아 신흥국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3,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거의 한 석 달가량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해외 증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어쨌든 똘똘하고 예.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한국 증시 또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투영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도주를 딱히 이렇게 뭐 이게 주도주다라고 예. 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어쨌든 뭐 꽝 잡는 게 매라고 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 쪽에서 숫자로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종목들이 결국 뭐 광범위하게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마켓 전체가 동반 상승하면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오른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뭐 그 시장 주도주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예, 예.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나 이런 쪽은 조금 누르고 경기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분류가 좀 잘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가 올해 좋아지고 내년까지 코로나 백신 이후에 좋아질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좀 더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주도주의 논쟁보다는
실적주라는 쪽에 조금 더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적주라는 컨셉에서 아무래도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차별화될 가능성. 그래서 업종별보다는 업종 불문 실적주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실적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지금의 균형 상태를 깨고 주가가 이제 그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현대차나 또 LG전자나 이런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은 이미 거의 뭐 1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거의 세팅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약한 걸 보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만도 하거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주가가 지금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예. 시원스럽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튼 뭐 두 가지 요인이 뭐 같은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현재 나와 있는 시장 컨센서스는 주가에 프라이싱이 돼 있다. 예.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 싸지 않다. 아주 정말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싼 맛은 없는 예. 그런 상태거든요. 일봉을 보시면 사실 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뭔가 더 아주 멋진 실적을 조금 주가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좀 주가 조정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어떤 주가들이 금리 상승의 어떤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PER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예. 또 성장주의 비중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의 이 성장주들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종목의 이 성장주들의 어떤 그 주가 조정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조금 상당히 어수선한 예. 불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켓 전체는 상당히 조금 위쪽보다는 박스권을 조금 계속 다져가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강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유지하면서 종목별로 뭔가 수익률 게임을 계속 벌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의 시장을 보면 해운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주로 번지고 또 오늘은 보면 건설주도 번지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고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 면으로 봤을 때에 작년도 4월 달서부터 이제 세 번째 이 상승 주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장주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업종 대표주였고 이제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조금 싼 종목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경기 관련주라는 이름의 어떤 그 종목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경기 민감주가 다 같이 움직일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펀드 플로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 쪽으로 뭐 돈이 아주 쏠리기보다는 IT, 뭐 재량 소비재, 좀 필수 소비재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민감한 유리한 자동차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재량 소비재 쪽, 뭐 여행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쪽으로 당연히 조금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IT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뭐
또 금리 상승에 좀 유리한 은행주, 금융주 이런 쪽으로도 골고루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느 한쪽에 어떠한 특정 섹터를 집중해서 올리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태, 예.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이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안 올라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무조건 경기 관련주들이 그렇죠. 최상의 그 압도적인 예, 상황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 굉장히 큰 게임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과거의 경기 턴어라운드 기회에 비해서는 조금 분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주가 자체가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뚜렷하게 끌고 간다던가 뭐 이르기가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게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한 해 내내 시장은 별 볼 일이 없는 형태로서 계속 종목별로 치고받는 형태가 네. 돼버리는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저도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 시장 관련해서 재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에 만났는데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헤어졌고요.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핏대를 세우는 그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서로 잽을 날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지만 예,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 판을 양쪽 다 깨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기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지. 예. 또 양보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각을 세운 부분은 얼핏 보면 뭐 싸우다가 끝난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건 언론에 비춰진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합의를 하겠다라는데 예, 의견을 좁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이 좀 특징적으로 내세운 거는 1대1로를 좀 맞불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십조 달러의 지금 어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예. 중국이 공들여 놓은 100여 개국에 대한 실크로드 1대1로 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국에서로부터 뺏어오겠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루아침에 진행될 사항은 아니지만 좀 어수선한 그런 국제 외교적인 아젠다가 계속 좀 겉돌면서 노이즈를 만들 거는 같습니다. 소음거리를 만들 거는 같은데 예. 마켓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과연 높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재료는 정말 단타성의 으로서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